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윤정부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첫삼 못 든다 라는 이런 기사가 있고요. 뭐 내용을 보면은 지난 16일에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공급 계획 발표를 했는데요. 그 물량이 한 270만 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70만 호에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4년경에나 이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고요. 24년경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되면은 뭐 27년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요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이 된 거는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비 계획이 예상보다 늦춰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차질 없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의견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빠르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1기 신도시 현황인데요. 사업 면적별로 보면은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 중동 순서인데, 단순하게 1기 신도시를 그냥 재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아예 새롭게 바꾸고, 사실 이주 대책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다소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빠르게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거다 보니까요. 이번 정부에서 공급이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에나 공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다음 주 금통위에서는요, 0.25% 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0.25포인트씩 인상이 바람직하다. 빅스텝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이고요. 즉 이런 겁니다.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기준금리는 한 0.25%씩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건데 이것도 계속 올릴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고점이 찍히면 다시 내릴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 미분양이 넘친다라고 하는데 창원 분양 흥행 이유는 라는 기사입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금리도 오른다라고 하고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독 창원에서만 분양이 다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 단지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계열사들이 좀 많습니다. 즉 두 번째는 이런 일자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역들에서는 대외적인 경제 상황과 좀 무관하게 사실 주택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구독자 사연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40대 후반 맞벌이 직장인 부부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는 이제 한 명 있고요. 집을 한 채가 있는데 홍제동 삼성 레미안 24평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장 위치는 이 아파트에서 대중교통 30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방이 2개짜리 아파트라서 앞으로 한 5년 내에 방 3개짜리 서울 신축 24평 이상의 아파트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가능한 자금은 3억이나 있으신 것 같고 대출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신용대출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용대출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4억 정도. 그래서 상계 뉴타운 2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아봤더니 위치는 좀 외곽이지만은 신축 아파트가 되면 거주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시세도 3억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상계뉴타운 이 구역 자체는 괜찮은 구역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뭐 재개발 구역이긴 하지만은 실투자금이 가장 좀 적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내가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상계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가 아직 나지 않았죠. 그래서 입주권이 아니다 보니까 사게 되면은 사실 내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 1주택 1입주권을 득해가지고 내가 가진 지역에 현재 아파트에 좀 장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입주권이 향후에 뭐 4년, 5년 뒤에 입주를 했을 때 이제 갈아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요. 아직 관리 처분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크게 두 가지 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레미안 홍제동에 있는 이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뭐 비과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고 플러스 뭐 3억에서 4억을 좀 더해가지고 더 핵심지를 내가 갈 수 있다. 핵심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핵심지로 갈 때도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핵심지는 그만큼 더 낮아지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갭으로 더 핵심지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선택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상계뉴타운 2구역보다는요. 현재 1주택을 그냥 유지를 한 상황에서, 즉 거주를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관리처분이 인가가 된 이 입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주권을 우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지금 삼성 레미안에 거주를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의 안에 대해서 저는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뭐 독립문역, 무학재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뭐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인데 조금 연식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방 개수도 자녀도 있는데 방이 이제 2개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뭐 방이 3개 이상으로 그리고 신축으로 좀 이사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향후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신 지역이 이제 상계동이겠죠. 뭐 자금에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 중에서 자금에 맞는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신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구역 같은 경우에 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죠. 아직 관리 처분이 나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비과세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 2가구 2주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여기를 지금 매수를 하고 2년 내 종전주택을 또 매도하고 여기를 입주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오래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도 거주하고 투자를 또 분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주비가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 여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예정인데요. 관리처분이 나게 되면 여기 이제 전매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투자처는 아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상계뉴타운 이 구역 자체가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본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고요. 저라고 하면 좀 다른 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아예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816 대책에 이렇게 보면은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어요. 뭐 도심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뭐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뭐 주택 품질 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이번에 항목에 보면은요, GTX A 노선을 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겠다. B하고 C 노선도 조기 착공하겠다. 뭐 B하고 C 노선은 조금 더 걸릴 테니까 좀 논의를 하고요. 특히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조기 개통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 중에서 입주권 그리고 뭐 한 3억에서 4억이 있으신 거니까요. 요 자금으로 가능한 데는 은평구 가련동에 가시면은 가련 1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미 지난 5월 6일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점을 봤을 때도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를 좀 우선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GTX A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4,000세대가 넘는 신축의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투자성 또한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좋냐면은 내가 현재 A라고 하는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B라고 하는 입주권을 사게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련 1구역을 이렇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4년에서 5년까지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B가 준공이 되겠죠. 입주권이. 준공을 하고 나서 여기로 이사를 간 다음에요. A주택은 2년 내에만 매도를 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요. 요 기간 자체를 더하면 어떤가요? 한 6년 이상도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주택 상황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다시 A주택도 상승이 될 거고요. 또 입주권도 준공 시점에는 이렇게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차익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차익 자체 볼륨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더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요약을 해보면요. 윤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첫 삽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그 이유가 24년도에나 마스터 플랜 수립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다라고 하면은 27년까지는 주택 건설 인허가는 불가능하겠죠. 보통 10년 이상도 뭐 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정부에서 어떤 공급 부족을 해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대책들만 만들어 놓고 이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에서 사실 해결할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40대 후반의 맞벌이 직장인 부부께서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제 3억, 4억으로 뭐 상계노트한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미 1주택이 있다 보니까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상계노트한 2구역보다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을 사셔가지고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련 1구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가 한 6년 이상도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진 주택도 거주를 하면서 시세가 오르고요. 내가 산 입주권 또한 가지고 있으면은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두 가지 시세를 다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투자처이다라는 거고요. 또 게다가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 멸실이 되면은 종부세도 합산이 되지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